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주혜지입니다. 자, 이제 25년 첫 번째 학평 해설 강의입니다, 여러분. 벌써 또 새 학기가 밝아서 우리가 3월 모의고사를 보게 되었는데, 일단 첫 번째 모의고사를 치른 2학년 학생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또 이게 신경을 안 쓴다고 하더라도 점수가 나오고 나의 현재 상황을 알게 되다 보니, 알고 싶지 않아도 결과를 알게 되다 보니 조금 마음들이 또 심란할 텐데, 우선 고2 3월 모의고사 쉽지 않았죠. 여러분들이 1학년 내내 배웠던 1학년 1학기, 2학기 때 공부했던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조금 이제 스스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알 수 있게 되는 시험이었는데, 저는 이번 시험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용해야 되는 수학적 논리가 많이 심어져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부등식 논리라든지 방정식 논리, 여러분들이 평행이동과 대칭을 이용해서 관찰해야 되는 이런 소소한 조건들이 아주 잘 들어가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1학년 과정이니까 내가 이제부터 잘하면 되지, 1학년 거는 let it go 하는 친구들 있을 텐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수원수투 지식을 쌓아가야 여러분들이 수원수투 모의고사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3월 모의고사 꼼꼼하게 피드백 하시길 바라고, 특히나 21번이라든지 30번이라든지 함수 추론, 그래프 추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학년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아예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함수의 모양만 조금 바뀔 뿐이지 조건의 형태는 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안 하는데 2, 3학년 때 시험을 잘 보겠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3월 모의고사 꼼꼼하게 여러분들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잘 알아두시고, 저랑 같이 오늘은 주요 문항 4점들 객관식과 주관식 차례대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14번부터 주요 문항 같이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지금 14번 보면 구간 1부터 3까지 함수 fx의 최대값이 2가 되도록 하는 상수 k를 구하라고 있어. 지금 뭐야 얘들아?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이다. 자, 일단 유리함수는 우리 정확하게 그리지 않더라도 점근선이 보자마자 보여야 되는데, 일단 분모가 0이 되는 점과 그 다음에 이렇게 1차 항의 개수를 이용해서 나 점근선이 x는 4 그리고 y는 4가 된다는 걸 일단 알 수 있겠지? x는 4, y는 4가 되고 있고, 이제 문제는 k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요 그래프의 개형이 1, 3, 4분면 위치를 향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 2, 4, 4분면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야. 근데 어찌 되었건 간에 우리가 1부터 3을 집어넣었을 때에는 무조건 1 넣고 3 넣은 데에서 최대와 최소를 모두 갖겠더라 라는 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이지. 그래서 1과 3을 대입했을 때 각각 2가 될 수 있는 것이 언제인지를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 자, 우선 첫 번째, 나 만약에 1 넣었을 때가 최대였어. 자, 1 넣었을 때 이때가 최대라고 생각을 해보면, 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k, 나 네가 2였으면 좋겠어 라고 들어가겠지.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 6이라고 들어오겠고, 이때 k값은 10이라고 생기게 될 거야. 자, 그럼 이때 3 넣었을 때 과연 얘가 진짜 작아지고 있었는지 확인을 해주면, 3 집어넣었을 때 어때 얘들아? 마이너스 1분의 12 마이너스 k. k에 10 집어넣어주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2야. 그러니까 당연히 2일 때 최대를 갖는다? 맞는 말. 그래서 1번은 정답. k가 10이라고 쓸 수 있었다라는 거지. 그런데 반면에 나 이때 3 넣었을 때 최대였으면 좋겠어 는 왜 안 될까? 3을 집어넣어 보게 되면 얘들아 마이너스 1분의 12 마이너스 k, 나 네가 2였으면 좋겠어 이럴 수 있겠지. 자, 네가 2였다면 k는 14라고 나왔어야 돼. 그러니까 k가 14가 여기 있거든 얘들아. 있기 때문에 조금 둘 중에 누가 돼야 되지? 이 고민스러울 수 있어. 근데 똑같이 우리가 1을 집어넣어서 관찰해 보게 되면 나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k 넣어주게 되는 순간 얘는 3분의 14 넣어주게 되면 얘는 10이라고 나오면서 3.xx, 즉 2보다 더 큰 상태가 돼버린다. 그러니까 이때 최대를 가졌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최대라고 말할 수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뭐? 1번에 있는 10을 선택해 주었어야 하겠지. 되겠어? 그래서 굳이 얘를 우리가 막 4 앞으로 꺼내고 k 뭐 들어갈 때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의
x-4분의 상수값이 양수냐 음수냐를 따져보지 않아도 양 끝에 있는 값만 비교해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 자, 이어서 15번 가보도록 하자. 자, 이번에는 필요충분 조건, 명제 문제가 등장을 했는데, 자, P랑 Q 부등식으로 나와 있는 요 조건들 확인해주고, Q가 납피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대 최소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 자, 일단은 Q가 납피이기 위한다 라고 했어. 자, Q가 납피이기 위해 필요 조건. 자, 필요 조건이면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 필요 조건 요렇게 들어와야 돼. 필요 조건이겠고 나 이때 포함 관계는 결국 Q가 낫 P를 포함한다. 그럼 Q 집합과 이 낫 P 집합, 그러니까 즉 P의 여집합이 어떻게 생겼는지 각각의 진리 집합 한번 확인해 주도록 하자고. 자, 우선 첫 번째 P의 여집합 뭐 되겠니? P의 여집합은 얘들아 낫 P 뭐야? 낫 P라고 하면 반대 상황이니까 x-a, x 플러스 2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요 이제 범위를 써주도록 할 건데 문제는 a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야.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 P 여집합을 볼 때에도 아, 나 이거 x 봐. a가 만약에 양수였더라면 마이너스 2a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때는 a가 양수이다 라고 등장할 거고, 그 다음 만약에 a가 음수였다면 반대로 들어가야겠지. 자, a가 음수였다면 반대로 들어가서 요렇게 써줄 수도 있었겠다. 자, P 여집합은 요렇게 만들어지겠고, 자, Q 집합은 어떻게 만들어지니? 자, Q의 진리 집합은 나 이때 X바 X-1이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때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X6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상태였다는 거야. 자, 수직선상에 올려. 자, 올려 얘들아. 이때 Q 안에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결국 이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이 6, 요 안에 이 주황색 범위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나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었더라면 나 첫 번째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2a가 여기로 들어가야 되더라. 슝.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a는 6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다시 말해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 a가 2보다 작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를 모두 만족시키는 범위는 뭐가 돼? a가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는 a가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고, 두 번째 이번에는 어때 얘들아? a랑 마이너스 2a가 이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래서 나 여기 a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a가 6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건 또 어떻게 써 얘들아? a는 부등호 바뀌어서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4보다도 크고 마이너스 3보다도 크고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a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면서 결국 이 범위를 우리가 a의 범위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a의 최대 최소는 각각 뭐가 돼? 마이너스 3과 2가 되면서 더해줬을 땐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는 3번을 골라줄 수 있었겠다. 그래서 요렇게 또 골라주고 이어서 16번 가보도록 할게요. 경우의 수. 자, 경우의 수 문제가 나왔으더라. 문제가 조금 길어. 문제가 조금 길어서 읽어줘야 될 게 좀 많기는 한데, 자, 차근차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뭐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순열 조합 떠올리면서 문제 한번 확인해 주도록 하자. 자, 어느 청소년 센터에는 3개의 체육 동아리와 2개의 음악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대. 자, 이때 두 청소년 A와 B가 5개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게끔 동아리를 선택하려고 해.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 라는 상태지. 가조건 봤더니 A랑 B는 자, 각각 1개 이상의 체육 동아리와 1개 이상의 음악 동아리를 포함한 서로 다른 3개의 동아리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체육 동아리 하나, 음악 동아리 2개, 또는 체육 동아리 2개, 음악 동아리 하나, 이런 식으로 A랑 B가 각각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 이때 A는 선택을 하고 B는 선택을 하지 않은 동아리의 개수는 적어도 1개가 돼야 돼. A가 선택을 하고 B가 선택하지 않은 동아리가 적어도 1개다. 자,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적어도. 적어도 1개라는 건 나 니네가 A가 선택하고 B가 선택하지 않은 게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또 3개일 수도 있을까? 뭐 3개일 수도 있을까라는 것까지 고민을 해야 되고, 반대로 생각하면 자, 쌤이 이제 개념 때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 결국 경우의 수, 확률,
요 파트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적어도의 의미는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즉 적어도 한 개 반대의 의미는 뭐야? A는 선택하고 B는 선택하지 않은 동아리의 개수가 빵이다. 없다라는 거야. 나 A가 선택했는데 B가 선택하지 않은 건 없어. A가 선택하면 B도 선택해야 돼. 라는 반대 상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를 쌤은 반대로도 한번 풀어보고 분류를 해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아마 이 여사건을 이용해서 푼 친구들은 문제를 좀 빨리 풀었을 텐데 반대로 분류를 해서 풀었더라면 문제 조금 오래 걸렸을 거야. 자,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첫 번째, 여사건 활용. 자, 여사건을 활용한다라는 건 일단 이렇게 A가 동아리를 선택하는 경우, B가 동아리를 선택하는 경우를 일단 전체라고 부를 거야. 전체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보게 되면 자, A 어떻게 선택할 수 있어? 5개 중에 3개의 동아리를 선택할 거야. 5개 중에 3개의 동아리를 선택하는데 무조건 체육 하나, 음악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거든. 근데 내가 체육 동아리 3개를 선택해버리면 음악 동아리 하나를 선택 안 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하나를 빼주어야 된다는 거야. 5개 중에 3개를 선택하고 체육만 선택하는 경우를 제거하시오. 자, 근데 B도 마찬가지로 5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데 체육만 선택하는 경우를 빼게 되니까 이때 10-1, 10-1, 99, 81. 1하고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겠지. 총 81가지가 있는데 자, 이 나조건의 반대 사건은 뭐야? A가 선택한 걸 B도 선택해. 그래서 A와 B가 모두 같은 동아리를 했으면 좋겠어. 3개가 모두 다 같은 동아리였으면 좋겠어 라는 걸 빼달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거 아니라 A가 선택을 해. A가 동아리를 선택한 다음에 B는 선택을 안 하면 돼. 왜? A를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A가 동아리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5C3-1, 9가지. 그래서 이 정답은 뭐가 된다? 아, 나 그러면 이때는 전체 경우에서 81에서 9 빼주니까 72다 라고 되어 있는 5번 선택해주면 끝나게 되는 거겠지. 적어도 때문에 우리가 반대 사건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아마 분류로 해도 케이스가 몇 개가 없다 보니까 적어도 한 개, 아 그럼 나 이거 한 개 또는 2개로 나눠서 풀래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아. 그럼 과연 분류로 풀었다면 어떻게 풀었어야 될지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고. 첫 번째, 나 A가 선택하고 B가 선택하지 않은 그런 동아리의 개수가 1개인 경우, 그 다음 2개인 경우, 그 다음 3개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다라는 거야. 자, 지금 우리 원래 체육 동아리가 하나, 둘, 셋. 그 다음 음악 동아리가 하나, 둘. 요렇게 5개의 동아리가 있었는데 자, A가 선택한 걸 B가 선택하지 않는 게 만약에 하나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 A가 만약에 체육원을 선택을 했는데 B가 체육원을 선택하지 않을 거야? 그럼 나머지 4개에 대해서 나 4개 중에 2개는 무조건 A랑 B가 같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A가 선택했는데 B가 선택하지 않은 게 하나라는 얘기는 나머지는 둘 다 똑같은 선택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자, 그럼 1개라고 할 때 나 이 1개가 체육이었으면 좋겠어. 야, 그럼 체육 3개 중에 하나를 A는 선택을 했는데 B는 선택을 안 했다고 치자. 자, 그렇게 선택한 다음에 나 나머지 4개 중에 2개를 둘 다 같이 선택을 해야 돼. 자, 4개 중에 2개를 선택할 건데 이때 체육 2개 선택하면은 안 되잖아, 얘들아. 그러면 A가 체육만 3개 듣는 거니까. 그래서 체육 2개 선택하는 경우 하나 빼주고 내가 또 체육과 음악을 만약에 골랐어. 그럼 이때 B는 이 2개 말고 하나를 더 들어야 되니까 나머지 둘 중에 하나를 또 골라줘. 라고 들어가겠더라. 그럼 3이 6에다가 6-1, 5니까 6, 5, 30. 그래서 1개가 같아지는 게 30개 플러스 이번에는 음악 중에 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 아, 나 이번에는 A가 음악을 선택했는데 이 B가 음악 1을 선택 안 하는 경우, 즉 2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를
A는 선택했는데 B는 선택하지 않을 거고 그 다음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이 4개 중에 또 2개를 고르게 되겠지. 4개 중에 2개를 고르게 될 텐데 잘 봐 얘들아. 내가 만약에 체육 중에 2개를 고르게 돼. 자, 체육 중에 2개를 고르게 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체육 2개 골랐어? 아, 그럼 무조건 A가 지금 음체체 선택했으니까 B는 이 음악을 자동으로 선택해야 돼. 자, 요런 경우가 하나 있겠고. 자, 나 만약에 음악 하나, 체육 하나 선택을 한다면 또 음악 하나 고르고 그 다음 3개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자, 이 3개 중에 하나 골랐을 때 B라는 애는 또 둘 중에 하나를 골랐어야 돼.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지. 그럼 이거 몇 개니? 3에다가 3이 6. 9이 18. 그래서 여기는 30 더하기 18이니까 일단 58가지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들어오겠고. 자, 그 다음 2개. 나 A가 선택했는데 B가 선택하지 않은 게 2개였으면 좋겠어. 자, 예를 들어서 A가 이 2개를 선택했는데 B가 이 2개를 선택하지 않으려면 B는 나머지 3개를 모두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야. 되지? 그럼 이제 더 이상 B가 선택할 것을 우리가 결정하지 않아도 되겠더라 라는 얘기. 자, 그럼 일단 또 2개를 선택해 보시오. 나 여기 5개 중에 2개를 고를 거야. 그런데 체육 2개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겠고 음악 2개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겠고 체육 하나, 음악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겠지. 자, 또 다 해야 돼. 그럼 만약에 체육 2개를 선택해. 3개 중에 2개를 골랐어? 그러면 나머지 3개를 B가 고를 거고 A는 그럼 어떤 음악 들을 거야? 2개 중에 하나. 요렇게 나오겠고 그 다음 만약에 음악 2개를 선택했어. 야, 나 음악 2개? 근데 이거 불가능해. A가 음악 2개를 선택해버리면 B는 음악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또 체육 하나, 음악 하나 선택해주게 되면 나 3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나 이렇게 A가 너랑 너를 골랐어. 그럼 나머지 3개를 B가 골라. 그리고 A는 또 나머지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겠더라. 그래서 나머지 3개 중에 하나를 골라. 그럼 이거는 또 3이 6, 3, 3, 9, 2, 18. 더하면 얘는 24. 24라고 되겠지? 얘들 여기 더하면 48이지. 더하면 48이야. 자, 그 다음에 B가 선택하지 않고 A만 선택하는 게 3개일 수 있을까? 얘가 3개를 고를 수 있어? 안 되더라. 그럼 B는 2개밖에 선택을 못 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겠더라. 그래서 결국 너랑 너를 더하면 48 더하기 24에서 72라고도 구해줄 수 있어. 근데 어때? 훨씬 케이스가 복잡해. 결국 A가 선택하는데 B가 선택하지 않은 게 한 개인 게 체육이냐 음악이냐. 그 2개가 체육 2개냐 체육 하나 음악 1개냐 라고 하는 4개의 분류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훨씬 케이스가 많아서 실수할 확률도 높아졌을 것이다. 자, 아마 이렇게 푼 친구들은 시간이 오래 걸렸을 거라서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는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넘어가서 17번 보도록 하자. 자, 계속해서 17번 보도록 할게. 자, 이차 함수 fx가 있다. 실수 k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 fx 곱하기 fx-k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k라고 하자. 자, 지금 실근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때 이 k-7을 넣었을 때 실근의 개수와 k 플러스 1을 넣었을 때 실근의 개수의 합이 6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k 합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야. 그럼 각각 일단 GK가 몇 개가 나올 수 있는지, 뭐 5개, 1개도 가능한 건지, 빵개 6개도 가능한 건지 이런 개수의 조합을 먼저 따져보고 문제들 한번 보도록 하자. 우선은 fx-k부터 한번 보자 얘들아. fx-k가 0이다. 자, 이때 fx가 0인 경우는 나 이거 보자마자 얘들아 우리 인수분해 가능해. 1과 5일 때 0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지. 그래서 x는 1과 5일 때 0 되겠고 또 이 fx-k도 x-k가 1과 5 될 때 다시 말해서 x가 k 플러스 1과 k 플러스 5가 될 때 얘가 0이 된다는 거 우리 확인해 줄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근을 갖는구나. 그러면 근은 4개로 보여. 그런데 이게 항상 4개일 것이냐는 아니라는 얘기야. 자, 이 근이 어떻게 되겠냐 얘들아. k가 만약에 0이야. k가 만약에 0이게 되면 1, 5 다 중근이 되면서 근은 2개가 되겠고 서로 다른 실근은 2개가 되겠고 이때 만약에 k 플러스 1이 5랑 같아. 그래서 k가 만약에 4가 들어가? 그럼 1, 5, 9라고 해서 근을 3개만 갖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k가 만약에 뭐 10 이렇게 나오면 1,
5, 11, 15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근이 4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즉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2개부터 4개까지 가능한 상황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어. 그래서 나 이때 근의 개수는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자 2개가 된다라는 것은 나 이때 K가 0일 때 근이 2개 되겠고, 그 다음 3개라는 것은 3개라는 것은 너랑 너가 만약에 같아. K 플러스 1이랑 5가 같아서 K가 4가 되거나, 얘랑 같다는 거는 K가 0이니까 아예 2개씩 다 같은 거거든. 대신에 K 플러스 5가 1과 같아. 그래서 K가 마이너스 4가 되게 되면 너는 마이너스 3, 너는 1 되면서 하나만 겹쳐서 근 3개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자, 근이 4개라는 것은 위에가 아니면 돼. 0도 아니고 마이너스 4도 아니고 4도 아닌 것. 그러면 우리는 근을 4개를 갖겠더라 라는 상황이었다고. 자, 이랬을 때 우리 이제 두 합이 GK-1 7이구나. 그 다음 GK 플러스 1 한 것이 6개가 되고 싶대. 그럼 6개가 되는 조합은 뭐가 있냐라는 거야, 얘들아. 첫 번째, 2개 플러스 4개 조합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3개 플러스 3개 조합이 있을 거야. 뭐 1개 플러스 5개 이런 것이 불가능했다라는 거지. 그럼 2개 플러스 4개 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4개라는 건 얘네가 아니면 되는 거니까 훨씬 좀 간단하고, 2개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K값이 0이었어야 된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이 K-7 값이 0이거나 K 플러스 1 값이 0이 되는 애가 존재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K-7이 0이다라고 하면 K는 7. K 플러스 1이 0이었다라고 하면 K는 마이너스 1. 자, 이때 7, 마이너스 1 어느 것도 0, 마이너스 4, 4가 안 되니까 둘 중에 하나가 2개일 때는 나머지 하나는 4개를 가질 수 있었겠다라고 판단이 가능하겠다고. 자, 그래서 일단은 7, 마이너스 1. 오케이. 그 다음은 이제 3개, 3개 얘들아. 3개, 3개가 되기 위해서는 각각이 4와 마이너스 4가 돼야 돼. 근데 얘네 지금 숫자 차이가 얼마야, 얘들아? K-7과 K 플러스 1이 숫자 차이가 8이야. 얘네 숫자 차이 얼마야? 8이야. 그러니까 작은 값은 마이너스 4, 큰 값은 4가 되어야겠지. 즉, 이 작은 값 K-7이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니까 K는 3이라고 쓸 수 있었겠다. 그래서 얘네 다 더해주게 되면 K는 9. K합은 9라고 되어 있는 1번을 고를 수 있었겠더라. 그래서 일단은 얘가 어떻게 근을 갖는지, 근의 개수를 언제 몇 개를 갖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주고, 이때 이 K자리에 K-7이나 K 플러스로 바뀌었을 때, K-7이나 K 플러스를 넣었을 때도 성립 가능하다는 걸 이용해서 풀어주면 간단히 풀릴 수 있는 문제였어. 계속해서 18번 가보도록 하자. 매번 이 3월 교육청 문제에 그림이 좀 많이 등장하는 문제들인데 이번 그림 좀 예쁜 것 같아, 얘들아. 자, 어떤 숙소에 방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굉장히 정성이 가득 들어간 일러스트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고. 객실 번호가 적힌 10개의 객실이 있다. 자, 이때 A, B, C를 포함한 5명의 관광객이 다음 규칙에 따라 10개의 객실 중에서 각자 서로 다른 1개의 객실을 숙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10개 중에서 5개를 선택해서 5명이 이제 숙박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이때 가족권 어떻게 되니? 선생님 여기 지금 가나다 조건 읽을 테니까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가족권 5명의 관광객 중 어느 관광객도 객실 번호가 102와 200 사이는 숙박하지 않는다. 이제 102, 200 사이 X를 쳐줬어. 저기는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두 번째, A와 B가 숙박하는 객실 번호의 차는 1 또는 100이다. 이거 무슨 얘기야? 얘들아, 나 조건 해석 좀 해보자. 숙박하는 객실의 번호가 1 또는 100이다. 이거 뭐야? 1 차이 난다는 얘기는 옆방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옆방이. 100 차이 난다는 건 뭐야? 위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A랑 B는 옆에 있거나 위아래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A와 B는 서로 옆방 또는 위아래.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A가 선택되면 B는 양옆 또는 위아래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다 조건을 봤더니 또 A에 대해서 A랑 C가 숙박하는 객실 번호의 차는 4보다 크고 100이 아니다. A와 C의 객실 번호의 차, 그냥 객실 번호의 차 요렇게 쓸게. 너가 4보다 크고 100보다 작아. 100이 아니다. 4보다 커. 그리고 얘는 100이 아니야. 이거 무슨 말이야, 얘들아? 4보다 크다는 건
같은 층에 있지 않다라는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201과 205, 101과 105의 차가 4인데 4보다 크다는 얘기는 얘는 무조건 다른 층에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너는 서로 다른 층. 그리고 100 차이 나진 100 차이가 아니라는 건 위아래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이거 ABC에 대해서는 제한 조건이 있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제한 조건이 없어. 그럼 ABC 구하고 나머지 그냥 2명에 대해서는 그냥 알아서 남은 자리에 배정을 해주면 돼. 일단 ABC를 배정하는 방법을 먼저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지. 그 중에서도 누가 좀 제약 조건이 많니? A야 얘들아. A가 결정됨에 따라 B가 양옆 또는 아래, 위아래에 있어야 되고 A가 결정됨에 따라 B는 C는 다른 층의 위아래가 아닌 방에 묵어야 되니까 서로 겹치는 조건은 아니라는 거지. B가 있을 수 있는 방에 C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A를 고정을 해놓고 B, C 결정한 다음에 나머지 2명을 결정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 첫 번째, 나 A를 지금 기준으로 쓸 거야, 얘들아. A가 101호에 묵으면 어떻게 돼? 자, A가 101호에 묵게 되는 순간 B가 있을 수 있는 방은 201밖에 없어, 얘들아. 위, 아래, 양옆.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C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은 하나, 둘, 3개가 있겠지. 그러면 3개 중에 하나에 C가 들어가겠고 그리고 남은 2명. 남은 2명은 방 몇 개 남았어? 만약에 여기 C가 들어갔어. 방 몇 개 남았어, 얘들아? 5개 중에 2개를 고르라는 거야. 근데 그 나머지 2명은 있잖아, 얘들아. 맨 마지막에 할게. A, B, C 다 배열하고 맨날 방 5개 나눌 거 아니야. 그럼 5개 중에 2개 선택해서 들어가면 되니까 OP, E, 순열은 맨 마지막에 계산하는 걸로 하고 일단 얘만 계산해 보도록 하자. 나 이때 3가지야. 그럼 나 만약에 A가 103호에 묵으면 어때? A가 103호. A가 103호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B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은 203과 104 2개가 된다는 거지. 둘 중에 하나야. 그리고 C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이렇게 또 3개가 된다고 할 수 있겠다. 3개가 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는 6개. 자, 그 다음에 너 104호에 들어가면 어때? 104호에 들어가게 되면 B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양옆 2가지. 둘 중에 하나. 자, 그리고 C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하나, 둘, 셋, 4가지가 되겠지. 4가지. 8개 되겠고. 자, 그 다음 105호. 105호에 들어가게 되면 B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2가지. 그래서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C가 들어갈 수 있는 건 201, 202, 203. 3가지 중에 하나. 라고 된다는 거야. 3가지 중에 하나가 되니까 나 이때는 6가지. 쌤 그럼 이거 201, 202, 203, 205 다 해야 되나요? 사실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특징이 안 보이면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쌤은 뭐가 보이냐? 얘들아 102랑 204랑 결국에는 여기서 끝에서 2번째 방 얘도 끝에서 2번째 방 대칭되어 있는 구조야. 그러니까 결국 A가 만약에 201에 있다라는 것은 A가 105에 있을 때랑 똑같은 가지수가 나올 거고 A가 202에 있다는 것은 A가 104에 있을 때랑 똑같은 가지수가 나올 것이고 A가 203에 있다는 것은 A가 103에 있는 거랑 똑같은 가지수가 나올 거기 때문에 어차피 네가 똑같이 2번 일어나고 있어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저게 안 보이면 다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하지만 보인다면 그냥 곱하기 2로 계산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계산해보게 되면 결국에는 3 더하기 6. 이거 뭐야? 6이 12, 23. 23 곱하기 2니까 46 되겠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 한다? 5개의 방 중에서 남은 2명을 배치해줘라. 이거 5, 4, 20이니까 결국 920가지의 경우의 수 나온다는 거. 확인하고 정답 4번 골라주면 끝. 되겠어, 얘들아? 그래서 일부러 대칭 구조를 준 거야. 그게 아니면 막 100이랑 203을 줬다? 이러면 우리 다 봐야 돼. A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을 다 봤어야 된단 말이야.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끝에서 2번째 방 위아래로 줬다라는 거 굉장히 참신하고 재밌는 문제였어요, 얘들아. 이렇게 분류해서 풀어주면 되는 애였다. 항상 수학 문제 풀 때 조건이 많이 걸려있는 애부터 제약 조건이 많은 애부터 고정시켜 놓으면 편하다라는 거 확인하고 19번 넘어갈게. 쌤이 생각할 때는 이제 19번부터가 너희들의 이제 멘탈을 뒤흔들 수 있는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 뭐 전반적으로 다 쉽지는 않았겠지만 19번 특히나 이 식을 다루는 능력이 많이 필요한 문제였고 이
이러한 유형은 너희들이 학년이 올라가면서도 되게 필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좀 꼼꼼히 피드백 해줬으면 좋겠어. 자, 가보자. 최고차 한계수가 1인 서로 다른 두 3차당식 fx, gx. 최고차 한계수가 1인 서로 다른 두 2차당식 p1x, p2x. 3차식, 2차식 다뤄야 되더라. 자, 그리고 나서 가조건 당식 fx 플러스 gx는 세 당식으로 각각 나누어 떨어진다. 자, 나누어 떨어진다. 바로 그냥 인수정리 들어가야지 얘들아. fx 플러스 gx는 일단 3차식과 3차식의 합인데 최고차 한계수가 1이었기 때문에 더해주면 최고차 한계수가 2가 되겠지. 최고차 한계수가 2가 되면서 얘네들로 나눠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나 그럼 여기 2에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이 먼저 있을 거야. 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라고 했거든. 얘를 인수로 가져야 되니까 x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하나의 인수를 더 가져야 돼. 하나의 인수를 더 가져야 되는데 이때 p1x, p2x가 최고차 한계수가 1인 서로 다른 두 2차 당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내가 얘랑 얘를 곱해서 p1x, 얘랑 얘를 곱해서 p2x가 나오겠구나. 그럼 너는 x-k라고 생겨야겠구나 라는 판단까지는 해 주었어야 된다. 그래서 p1x, p2x 이런 식으로 p1x 이런 식으로 p2x가 생길 수 있다는 것까지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생각했어야 돼. 두 번째, 나조건. p1x랑 p2x는 각각 당식 fx-gx로 나누어 떨어진대. 와. 자, p1x, p2x가 얘네로 나누어 떨어진다라. 그럼 fx-gx를 또 인수로 가져야 되잖아. 근데 fx-gx는 일단 최고차 한계수가 1인 3차 당식이니까 뺐을 때 최대 2차야. 근데 쌤이 지금 최대 2차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야? 2차가 아닐 수도 있어. 1차일 수도 있고 상수항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거 뭘로 나눠 떨어질지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써보자. fx-gx. 너가 p1x, 즉 x-2, 쌤이 반대로 썼지. p1x가 나눠 떨어진다라는 거니까 x-2, x-k가 fx 빼기 gx로 나누어 떨어진대. 그럼 이게 어쨌든 몫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고 또는 p2x 너 x-3에 x-k는 fx 빼기 gx 그리고 몫이 또 q2x 어떻게 등장할지 아직은 모르는 그런 상태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 알겠고 그 다음 f1-g는 0이다. 자, f1- G는 0이다라고 쌤이 바로 읽어버렸는데 F1은 G1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넘겨서 생각하면 F1-G1이 0이라는 얘기지. 나 여기 1 집어넣으면 0이라는 거야 얘들아. 야, 나 여기 1 집어넣으면 0이야. F1 빼기 G1이 0이야. 즉 얘는 무조건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 얘가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야? 얘가 X-를 가지고 있다는 건 1 넣었을 때 얘도 0 된다는 거. K가 1이었다는 거야 얘들아. K가 1이었다는 거야. 이렇게 결정. 야, K는 1이야. 이렇게. 되겠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고 얘 인수 더 가질 수 있을까 얘들아? 얘 인수 더 가질 수 없어. 얘 인수 더 가질 수 없어. 왜 인수를 더 가질 수 없냐면 얘들아 얘가 인수를 더 가지면 x-2밖에 가질 애가 없는데 얘가 x-2를 갖게 되면 여기서는 나눠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와 너의 공통 인수라고 볼 수 있는 x-1만 네가 딱 가지고 있었겠더라. 근데 최고차항은 모르는 거야. 최고차항은 모르기 때문에 쌤 여기서 뭐 P의 x-1이라고 fx 빼기 gx를 잡아보도록 할게. 자, 요렇게 되면 야, 이제 우리가 좀 식을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 F2가 1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GX 구해야 되니까. 자, 계속해서 FX 빼기 GX라는 건 나 P의 X-1이야. 까지 왔어. 그럼 우리 이제 뭐 할 수 있냐? 나는 합도 알고 차도 알아. 그럼 얘네를 연립해서 fx나 gx를 구할 수 있겠더라. 자, fx 어떻게 만들어져? 두 개 더해주게 되면 나 이때 이 fx라고 되겠고 이 fx라는 건 2의 x-1, x-2, x-3에다가 더한 거니까 p의 x-1. 그러면서 이때 f2 1이라고 했지 얘들아? 2 집어넣어. 2f2. 2 집어넣으면 어차피 0 될 거고 여기는 p 될 거야. f2보다 1이다. 그러므로 p는 2가
되겠더라. 자, P가 2가 돼버리면서 자, 마지막 나 G3 구하고 싶어. G3 구하고 싶어. 위에서 아래를 다시 한번 빼줘. 이 G3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 빼면 2에 x-1, x-2, x-3. 위에서 아래 빼면 또 빼기 2에 x-1이라고 들어가. 이 다 날려버려. 이 다 날려버려. 그리고 문제에서 원한 G3이라는 것은 흥분해서 G3 이미 넣어버렸어. G3이라는 것은 3 넣었을 때 0, 그럼 여기는 3-1. 2니까 2. 마이너스 2라고 들어오겠다. 정답은 2번을 선택할 수 있었겠지, 얘들아. 뭐야, 얘들아? 인수정리를 얼만큼 잘 활용할 수 있는가?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걸 이용해서 인수정리 써주고 여기도 나누어 떨어진다. 인수를 x-를 가져야 하는데 이때 최고차항에 대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 px-1이다라고 해주고 합과 차를 알고 있으므로 얘네끼리의 연립을 통해 문제를 끌어내주면 되는 애였어. 계속해서 20번 가보도록 할게. 자, 그럼 이제 객관식 2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 얘들아. 자, 지금 전체 집합 U 20 이하의 자연수가 있고 이 안에 부분 집합 A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는 문제야. 자, 가조건 봤더니 명제 모든 X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것은 거짓이다. 그래서 지금 잘 보면 X와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원소가 있는 이 부분 집합은 A의 부분 집합이 아니다. 부분 집합이 아닌 것이 거짓이다 라는 얘기들아.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이라서 사실 읽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조금 헷갈리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명제가 거짓이다 라는 게 왜 나왔을까를 생각해야 돼. 명제의 참거짓에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참거짓이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명제에는 부정, 역, 대우가 있지. 자, 명제의 부정은 명제와 참거짓을 서로 반대로 가져가. 명제가 거짓이면 부정은 참이고 명제가 참이면 부정은 거짓이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역 같은 경우에는 명제의 역은 명제와 참거짓을 아무런 관련도 없이 가. 그러니까 이제 명제가 참이건 거짓이건 역은 참과 거짓이 그거에 관계없이 움직인다는 얘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명제와 그 대우. 명제와 그 대우는 항상 참과 거짓이 똑같이 간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그럼 여기서 필요한 건 뭐였을까? 부정이야, 얘들아. 여기서 거짓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린 참인 명제가 필요한 거거든. 참은 누가 될 것이냐라고 하면 명제 부정을 쓸 수 있었겠다. 자, 명제 부정 한번 써볼게. 모든 X에 대하여 다음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린 어떤 X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라고 접근했어야 돼. 자, 그럼 얘는 어떤 X에 대하여 어떤 X에 대하여 전체 집합에 있는 어떤 X에 대해서 우리는 X와 X제곱 플러스 1이 A의 부분 집합이다 라는 게 참이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떤 애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 자, 전체 집합에 있어야 되니까 일단 1, 2. 그 다음 2 집어넣으면 5가 같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3을 집어넣으면 10. 그 다음 4를 집어넣으면 17. 이제 5를 집어넣으면 26이 들어가니까 전체 집합을 벗어나게 되면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겠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하나는 A의 부분 집합이 되는 상태였어야 된다는 거야. 이 중에 하나는 A의 부분 집합이다. 뭐 2개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적어도 하나 들어갔어야 된다라고 해석해주고 나 조건. 자연수 X에 대한 두 조건 P, Q가 다음과 같은데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되어 있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건 P의 진리집합과 조건 Q의 진리집합, P 집합과 Q 집합이 완전히 동일한 걸 얘기해. 완전히 똑같은 상황인 걸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각각이 갖고 있는 집합이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 거지. 원소가 같았으면 좋겠다. P 집합은 X는 2분의 1 X를 했을 때 2분의 1 X도 A의 부분 집합인 20 이하의 자연수다라고 있어. 그러니까 얘를 절반 했을 때도 지금 A의 집합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X는 X 자체는 20 이하의 짝수이다라고 했어. 그래서 20 이하의 짝수인 것과 그 다음 나 여기 2분의 1 X도 여기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완전히 똑같은 상태로 존재해야 된다고. 이 지금 두 번째 얘기가 뭘 의미하는 걸까? 이 X가 조건 P와 조건 Q를 만족시키는 애들이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과연 무슨 얘기냐라고 했을 때 나 예를 들어서 P에 4 들어갈 수 있을까? 4 들어갈 수 있을까, 얘들아? 4?
들어갈 수 있어. P에 4가 들어가면 너의 2분의 1 한 애도 A 집합에 존재했어야겠지. 그래서 A 집합에는 4가 있으면 2도 있어야 되고 2가 있으면 1도 있어야 돼. 그러면서 여기 4 있고 그 다음에 내가 2분의 1x 한 애가 4가로 들어와 있으니까 얘는 8도 있어야 돼. 8을 2분의 1에서 4가 들어온 거잖아. 그리고 16도 있어야 8이 존재하고 그 이상은 전체 집합 안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끝. 이렇게 존재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너 이런 식으로 존재할 때 4라는 애가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여기 짝수 누구 들어가? 그냥 짝수이면서 절반한 애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거니까 이때는 2, 4, 8, 16. 이게 바로 조건 P와 조건 Q를 만족시키는 진리 집합에 있는 원소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때 PQ가 이렇게 생겼으면 A라는 집합은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었겠다라는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A 집합엔 1이 없지만 1이 있지만 PQ에는 1이 들어가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었다. 자, 이랬을 때 정말 이제 무수히 많은 애들이 들어갈 수 있겠지. A 집합에 1이 없었으면 좋겠대. 야, A 집합에 1 있으면 안 돼. 즉 절반에서 1 되는 애는 존재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한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우리 A집합에 이런 애 존재할 수 없어. A집합에 이런 애 존재할 수 없어. 왜? 2 절반하면 1이 A집합에 존재했어야 되거든. 자, 4 절반하면 2, 2 절반하면 1. 얘도 들어갈 수 없어. 그럼 우리는 결국 누구? 3과 10이 무조건 A집합에 존재했어야겠더라. 나 그러면 A집합에는 3도 있고 10도 있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3도 있고 10도 있는데 나 여기서 PQ라는 애를 뽑아냈을 때 P랑 Q가 필요 충분 조건이 되기 위해서 어떤 애들이 같이 또 존재했어야겠냐. 일단 10 절반하면 들어가야지. 10 절반한 거 들어가야 돼. 5. 그 다음에 10이라는 애가 들어오기 위해서 2분의 1 x 한 게 10이 되려면 얘는 20도 들어와야 돼. 라고 볼 수 있어. 자, 그 다음 3도 가만 보면 절반에서 3이 들어온 거일 수 있잖아. 그럼 얘는 2배 했을 때 6. 이라는 애가 되겠고 또 6을 또 2배 해주면 12라고 들어오겠더라. 그래서 이 모든 애들이 A의 원소가 되는 것이고 이때 집합 P, 집합 Q는 6, 10, 12, 20 이렇게 골라내줄 수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짝수인 애들을 골라냈을 때 너의 절반한 애들 모두 다 A 집합에 존재하겠더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얘네 다 구해주게 되면 나 모두 원소 합의 최소값이라고 했는데 왜 최소값이라고 했을까? 여기에 뭐 더 들어갈 수도 있었겠지. 7 넣으면 안 돼? 7 넣어도 돼. 9 넣으면 안 돼? 9 넣어도 돼. 11 넣으면 안 돼? 11 넣어도 된단 말이야. 뭐 7 넣으려면 14랑 같이 넣어주면 되고 9 넣으려면 9랑 18 같이 넣어주면 되고 11 넣으려면 11만 넣으면 되는데 최소니까 딱 들어가야 하는 애들만 다 더해주세요 라는 얘기였다고. 나 더해주게 되면 이거 뭐 되겠니? 8, 14, 24, 36, 56. 56이라고 되어 있는 정답 3번 선택해 주었으면 되었겠다. 그래서 이 나조건을 좀 이해하는 게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더라. 그냥 A 집합, P랑 Q 집합에 1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했으면 막 혼란이 왔을 텐데 A랑 PQ는 또 다르다는 것. A에서 PQ를 뽑아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건이라는 게 그렇잖아, 얘들아. 그것을 만족시키는 애들만 가지고 진리집합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꼼꼼히 해주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 자, 마지막 객관식 문항 21번 가보도록 할게. 21번. 함수 추론 문제가 나왔어, 얘들아. 이차 함수 추론 문제가 나왔는데 두 실수 A, B에 대하여 함수 fx 다음과 같다. 함수 fx 다음과 같다. 다음을 조건을 만족시킬 때 f 이 값을 구하시오. 결국에는 fx를 완벽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a랑 b를 알아내야겠다. a랑 b를 알아내야겠고 저 그래프 지금 보면은 얘들아 0에서 지금 나눠지고 있는데 대칭축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a, 얘는 2분의 a. y절편이 얘는 0,b, 얘는 0,-b야. 사실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쟤네는 어떤 관계냐면 사실 여기 A 앞에도 마이너스가 붙어 있었으면 나 이거 Y축 대칭을 했나 보다. 이제 X축 대칭을 했나 보다. 그래서 부호가 다 바뀌었나 보다 라고 할 텐데 여기에 부호까지 바뀐 걸 보니 얘네는 서로 0,0 대칭 상태야. 0,0 대칭을 해서 X 부호도 바꾸고 Y 부호도 바꿨더니 요렇게 되었구나 라는 상태였다고. 그래서 이제 그래프 그려보면 대칭인 상태로 그려지게 될 텐데 이랬을 때 가조건을 만족시키게끔 그래프를 그려봐봐 이러는 거야.
그래프 추론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자. 첫 번째, x에 대한 방정식 fx에다가 t를 넣었을 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t의 개수는 1개이다. 이거 우리가 방정식으로 접근하기 어렵겠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함수로 접근할 거야. y는 fx를 그린 다음에 y는 t를 쭉쭉 그어가면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t는 딱 한 번뿐이었다. 딱 한 번만 만나는 교점이 2개고 나머지는 2개가 아니었어야 돼. 이런 상황이야. 그럼 이제 누군가는 바로 어떤 상황을 떠올려서 풀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러기가 쉽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더라? 많은 이차 함수를 그려봐야 돼.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얘는 저래서 안 되고 하는 상황들을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자. 첫 번째. 자, 일단은 A가 양수인 것부터 한번 해볼게. 그래서 대칭축 위치 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A가 양수인 것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 B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 없어. 나 있잖아. X가 양수일 때 대칭축이 2분의 A야. X가 양수라고 할 때 대칭축이 2분의 A야. 라고 하면 그래? 대칭축이 2분의 A인데 A가 양수면 우리 바로 그냥 여기 그려주면 되겠지. 뒤집어진 애로 0, 마이너스 B 지나게 뒤집어진 애를 그려보시오. 이런 식으로 그려보겠다는 거야. 자, 그 다음 나 여기도 똑같이 0, B 지나고 그려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겠다. 처음에 안 만나게 먼저 그려봤어. 자, 안 만나게 먼저 그려봤더니 y는 t를 그어서 만난 점의 개수가 2개가 되는 게 너무 많아. 여기도 다 2개. 여기도 다 2개. 무수히 많은 t에서 2개가 되겠더라 라고 하니까 이렇게는 그릴 수 없었다는 거지. 첫 번째, 이게 양수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건 안 될 것 같아. 너랑 너를 일단 좀 겹쳐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자, 그럼 얘네 이제 한번 겹쳐보도록 할게. 너무 그래프를 너무 크게 그렸어. 자, 너무 크게 그렸어. 여기 이렇게 또 그려보게 되면 이번에는 나 이렇게 또 겹치게 그릴 거야. 여기서도 겹치게 그릴 거야. 라는 상황 한번 보도록 하자. 그러면 이제 이런데 그었을 때는 4개가 그어지니까 오케이인데 나 여기 접할 때 딱 2개 맞나? 그런데 이렇게 접할 때도 2개 맞나? 아, 뭐야. 내가 지금 2개 만나는 상황이 2번 일어났다는 거야. 난 딱 한 번 일어나고 싶은데 2번 일어나는 거 얘도 안 되겠지. 그럼 너도 안 되니까 이번엔 조금 더 조정을 해서 2번 일어나지 않고 한 번 일어날 수 있게 얘를 낮춰서 이 y절편과 경계값을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 자, y절편과 경계값 맞춰서 써주게 되면 여기 요렇게 옳고. 자, 얘는 언제 2번 만나니 얘들아? 얘 언제 2번 만나? 딱 이때만 2번 만나. 여기가 비어있기 때문에 얘는 2번 만나고 여기서는 접할 때 3번을 만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너의 꼭지점의 y좌표와 이 함수의 y절편이 같은 상황이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애를 찾아낸 거지. 그래서 이 상황 찾아낼 수 있고. 그러면 A가 음수인 건 어떻게 되나요? A가 음수인 것도 봐야지. 자, A가 만약에 음수여서 나 여기 x가 0보다 클 때 대칭축 2분의 a인데 대칭축이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뒤집어져 있는 그래프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얘는 여기서 이렇게 생겼겠지. 그럼 얘는 애초에 2번 만나는 게 생길 수 없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로 특정시킬 수 있었겠더라. 이 그래프로 특정시키면서 얘가 요구하는 것을 식으로 한번 써보자고. 자, 네가 요구하는 건 뭐야? 나 여기 대칭축 마이너스 2분의 a를 넣었을 때 값이 마이너스 b와 같았으면 좋겠어. 마이너스 2분의 a 넣어주게 되면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2분의 a제곱. 플러스 b를 한 값이 마이너스 b와 같겠더라. 즉 얘는 마이너스 4분의 a제곱이 마이너스 2b가 되면서 a제곱은 8b다라고 하는 식을 하나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 찾은 거야. 그래서 가조건 여기까지 끝. 됐어. 자, 가조건 여기까지 끝났고 자, 다시 한번 앞으로 넘어와서 나조건을 봤더니 나조건은 뭐래?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모든 애들에 대해서 이웃한 두 정수를 함수에 집어넣었을 때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대. 와, 이거 어떻게 되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한 거야. 음수 곱하기 양수 이건 안 돼. 양수 곱하기 양수, 음수 곱하기 음수 혹은 곱하기 0을 이용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지. 그럼 다시 한번 넘어와 봐 얘들아. 이 그래프란 말이야.
이대로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지금 0,b를 지나는데 얘가 원래 양수였어. 0,b를 지나는데 얘가 양수면 나 그 다음 마이너스 1이 음수가 아니라 여기로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얘로 넘어가면 여긴 대칭이니까 여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양수 곱하기 음수가 돼버리는데 그림으로 보니까 너무 헷갈려. 몇 개? 식으로 좀 써볼게. 나 f-2 곱하기 f-1을 해도 f-1 곱하기 f0을 해도 f0 곱하기 1을 해도 f1 곱하기 f2를 해도 항상 다 0보다 크거나 같았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이미 알고 있는 애는 누가 있냐면 f0이 지금 양수였다는 거지. f0이 양수다. 너 여기 양수야. 너도 양수다. 그리고 나서 부호 결정을 해야 되는데 f1과 f-1은 서로 부호가 반대되는 상황이야. 0,0 대칭이니까 얘들아. 얘네가 지금 대칭이니까 부호가 반대가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 양수면 여기가 음수일 테고 여기가 음수면 여기가 양수니까 둘 중에 하나는 음수가 돼버리게 되잖아. 그러면 얘네가 서로 대칭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0보다 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바로 얘가 0, 얘가 0이었어야 되는 거야. f1과 f-1이 0이었던 거라고. 야, 네가 0이야. 네가 0이야.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f-이 계속해서 얘는 올라가고 있지. 얘는 계속해서 이제 양수만 나오는 거야. 양수 나오면 됐잖아, 얘들아. 그럼 얘는 이제 계속해서 양수인 거고. 얘도 너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지. 얘는 계속해서 음수인 거야. f2, f3, f4, f5 다 음수면 곱했을 때 양수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된 것은 f1이 0이다. f1이 0이니까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더하기 a 마이너스 b가 0이야. 다시 b라는 것은 a 마이너스 1이야. 자,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 한번 해보자. b 집어넣어 주게 되면 a 제곱은 8a 마이너스 8 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8은 0. 그리고 나서 a라는 것은 짝수공식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16 마이너스 8, 8 1하고 등장. 4 플러스 루트 8, 4 마이너스 루트 8 둘 다 양수야, 얘들아. 둘 다 양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걸러져. 대신에 우린 또 뭘 알아냈어? 얘네가 0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얘가 음수, 얘가 양수라는 것도 알아냈잖아. 그래서 한 번 더 나 f2도 해볼게. f2는 뭐야? f2는 마이너스 4 플러스 2a 마이너스 b야, 얘들아. 자, 나 여기다가 b 대신에 a-1 집어넣어 주게 되면 b 대신에 a-1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되겠더라. 너 음수여야 돼? a3보다 작아야 돼. a가 3보다 작으려면 얘는 뭐 됐어야 돼? 4 플러스 루트 8이 아니라 4 마이너스 루트 8이 됐어야 돼. 4 마이너스 루트 8. 득점. 됐어. 문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다? f2네. 얘네. 문제가 원하는 게 얘네. 끝났다, 얘들아. 문제가 원하는 게 얘니까 a 자리에다가 얘 집어넣어. 4 마이너스 루트 8 집어넣어. 그럼 여기는 1 마이너스 2 루트 2. 너가 p, 너가 q. 자, p 마이너스 q 원한다고 했으니까 1 빼기 마이너스 2는 정답 3이라고 되어 있는 2번을 선택할 수 있었겠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그래프를 추론하고 그 다음 곱해서 양수라는 걸 이용해서 특정한 함수값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야 하는 상황이었겠더라. 자, 요렇게 한번 또 문제를 풀어보았는데 1학년 과정을 총정리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어려웠을 거야, 얘들아. 어려웠을 거고 당연히 막 기억도 안 나고 가물가물하고 이랬을 텐데 쌤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복소수 막 이런 것처럼 2학년 때 아예 안 쓰는 유형보다는 너희들이 2학년 때도 계속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서 1학년 내용을 복습하기에 좋은 유형들이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시험에 나오는 유무와 상관없이 한 번씩은 꼭 복습을 하고 넘어가 주면 좋을 것 같아. 고생 너무너무 많았고 쌤은 또 주간식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안녕!